여러분의 JWT 구현, 혹시 시한폭탄은 아닐까요? 네, 오늘 바로 이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즘엔 인터넷 강의나 블로그 튜토리얼 보면서 JWT로 로그인 기능 뚝딱 구현하시잖아요.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따라해서 만든 로그인 기능이 과연 정말로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인증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세션 기반 인증. 이건 공항에서 여권 심사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서버라는 심사관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고객 명단을 일일이 뒤져봐야 하는 거죠. 이 사람 맞나? 하고요. 반면에 JWT는 영화 티켓에 가까워요. 티켓에 이미 영화 이름, 시간, 좌석까지 다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표는 그냥 이 티켓 진짜네 하고 도장만 찍어주면 끝. 서버가 매번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영화 티켓 같은 특징. 이게 바로 JWT가 가진 엄청난 매력의 핵심입니다. 서버가 사용자의 상태를 하나하나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걸 전문 용어로 스테이트레스, 즉 무상태라고 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개발자들이 JWT에 열광하는 이유는 정말 명확해요. 일단 서버의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사용자가 막 수십만,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엄청나죠. 또 요즘 대세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처럼 서비스가 막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도 인증을 아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현대적인 웹 개발 환경에 정말 딱 맞는 꿈의 기술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 유명 개발 유튜버가 이런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JWT 대충 쓰면 님들 코딩 인생 끝남. 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이 나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JWT에 숨겨진 그 위험한 함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건데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함정들이 대부분 우리가 무심코 따라하는 그 기본적인 튜토리얼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 네 가지 치명적인 취약점이에요. 첫째, 알고리즘을 넌으로 설정하는 문제. 둘째, 페이로드에 민감 정보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 셋째, 비밀키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 바로 토큰 탈취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함정, 바로 알그 눈 취약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JWT 헤더의 서명 알고리즘을 정하는 알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none,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이 토큰은 서명이 없으니까 그냥 믿어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서버가 이걸 아무 의심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공격자가 어드민이던 누구든 원하는 사용자로 위장해서 마음대로 토큰을 만들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끔찍하죠? 자, 두 번째 함정. 이건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JWT의 페이로드, 그러니까 실제 정보가 담긴 부분 말이죠. 이게 암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베이스 64라는 방식으로 인코딩만 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인터넷에 있는 디코더에 넣으면 원래 내용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비밀 편지를 암호로 잠근 게 아니라 그냥 거울에 비춰야만 읽을 수 있게 거꾸로 써놓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용자 이메일, 주소, 주민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넣는다? 그건 그냥 길거리에 내 개인정보를 쫙 뿌리는 거랑 똑같은 행동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비밀키, 시크릿 키 관리입니다. JWT 서명은 이 비밀키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시크릿이나 1, 2, 3, 4, 5, 6, 7, 8 이렇게 설정하거나 튜토리얼에 있는 예제 코드를 그냥 복붙해서 쓰세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키는요, 해커들이 쓰는 무차별 대입 공격 프로그램 돌리면 진짜 몇 초, 몇 분 만에 뚫려요. 이 비밀키가 뚫렸다는 건 공격자한테 우리 서비스의 모든 유효한 토큰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를 그냥 넘겨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토큰 탈취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함정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막았다고 해도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도 무서운 사실 하나입니다. 만약 공격자가 액세스 공격이든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자의 유효한 JWT를 손에 넣었다? 그러면 그 토큰은 설정된 만료 시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공격자는 그 시간 동안 완벽하게 그 사용자 행세를 하면서 시스템을 제지처럼 드나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럼 도난당한 토큰을 바로 무료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순수한 JWT 구조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애초에 JWT는 스테이트리스, 즉 서버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토큰이 도난당했는지 서버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서버 쪽에 이 토큰은 이제 못 씁니다 하는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데 잠깐만요. 블랙리스트를 확인하려면 매 요청마다 데이터베이스를 봐야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네, 결국 JWT의 가장 큰 장점인 스테이트리스를 포기하고 세션 방식이랑 비슷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드디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표준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액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 이 두 가지 토큰을 함께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핵심은 두 종류의 토큰을 용도에 맞게 나누어 쓰는 거예요. 먼저 액세스 토큰. 이건 이름 그대로 API 요청처럼 실제 서비스에 접근할 때 쓰는 열쇠입니다. 탈취될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 유효기간을 10분, 30분 이렇게 아주 짧게 잡는 거예요. 만약 털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 이건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써요. 바로 수명이 다한 액세스 토큰을 새로 발급받을 때. 훨씬 중요하고 강력한 열쇠니까 유효기간은 7일이나 30일처럼 길게 설정하고 대신 훨씬 더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용자는 10분마다 로그아웃되고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요. 왜냐면 1번,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면 2번, 우리 앱이 알아서 아주 조용히 뒤에서 리프레시 토큰을 서버로 보냅니다. 3번, 서버는 이 리프레시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하고요. 자, 여기서 4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토큰 순환이라는 개념인데요. 서버가 그냥 새 액세스 토큰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액세스 토큰, 그리고 새로운 리프레시 토큰을 함께 발급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썼던 리프레시 토큰은 바로 폐기하고요. 마치 OTP처럼 한 번 쓴 비밀번호는 바로 버리고 새 비밀번호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혹시나 리프레시 토큰이 탈취되더라도 공격자가 그걸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써버리면 그 토큰은 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보안이 훨씬 강력해지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리프레시 토큰 대체 어디에 저장해야 가장 안전할까요? 정답은 바로 HTTP only와 secure 속성이 설정된 쿠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트예요. HTTP only는 자바스크립트가 이 쿠키에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XS 공격으로 토큰을 훔쳐가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secure 속성은 이 쿠키가 오직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만 전송되도록 강제합니다. 중간에 누가 통신을 엿봐도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거의 교과서적인 표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이 모든 안전장치를 다 적용하고 나면 우리는 처음에 JWT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했던 스테이트리스, 즉 무상태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튜토리얼에서 봤던 단순한 JWT는 서버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스테이트리스가 맞아요. 하지만 리프레시 토큰을 도입한 우리가 오늘 알아본 안전한 JWT는 어떤가요? 서버가 리프레시 토큰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특정 사용자를 강제로 로그아웃 시키거나 도난당한 세션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결국 보안을 위해서 세션 기반 인증의 특징, 즉 스테이트풀한 요소를 다시 가져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 스테이트풀, 세미 스테이트풀이라고도 불러요.
순수한 무상태라는 이상과 현실적인 보안이라는 요구 사이에 아주 현명한 절충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장단점과 구현의 복잡성을 다 알게 된 지금 과연 JWT가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에 정말로 꼭 필요한 그리고 최선의 선택일까요? 단순히 요즘 다들 쓰니까 라는 이유로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프로젝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바로 튜토리얼을 넘어 진짜 전문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